안녕하십니까.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가상현실 치료 중 현장 자율생리적 신호를 이용한 특정 불안 증상 및 가상현실 질병 예측, 혼합방법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박진현입니다. 본 논문은 2022년에 게재되었으며 VR 치료 세션 중 현장에서 자율생리적 신호에 기반한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SAD 환자의 특정 불안 증상과 VR 멀미의 심각성을 예측한 것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개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위협의 예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은 개인이 잠재적인 위험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상적인 정서적 반응입니다. 또한 불안은 예기불안과 다양한 신경생리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여기서 예기불안이란 미래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떠올렸을 때 불안감이 증가하는 형태의 불안 증상을 의미합니다. 불안에 관한 이전 연구에 따르면 위협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특정 뇌 영역이 자율신경계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생물학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율반응의 과잉활동은 불안 신호의 발현, 신체 내부의 감각인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불안장애의 개념입니다. 사회불안장애 (SAD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상황에서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말을 하는 동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불안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SAD의 생리적인 증상으로는 가슴 두근거림, 발한, 떨림, 손떨림, 얼굴 붉어짐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 따르면 불안으로 인한 심장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불안이 혈중 카테코라민 농도를 증가시키고 과도한 교감신경 활성화와 부교감신경 금단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카테코라민이란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이며 교감신경집의 장기에 작용하여 혈압을 상승시키고 간에서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시켜 혈당을 상승시키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SAD 치료법입니다. 기존의 SAD 치료 방법에는 약물요법과 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와 같은 심리요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CBT란 심리적인 문제에 기여하는 감정, 생각, 행동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환자 스스로 생각을 조절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심리치료 방법을 의미합니다. 노출기법은 CBT 동안 환자가 두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참여하여 두려움 감소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출기법이란 말 그대로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상황에 의도적으로 직면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상황에 익숙해지게 하고 상황을 피하지 않아도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VR 치료의 개념입니다. 사회적 불안이 있는 개인은 정신건강치료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가상현실 치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최근의 VR 개입 연구는 레스토랑과 같은 가상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VR 중재를 받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VR 개입 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우울증이 감소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출기법은 SAD의 주요 VR 치료법이며 노출기법을 적용하면서 실시간으로 불안 증상을 측정하면 실제 SAD 증상 수준을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R 멀미입니다. VR 멀미란 VR 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불쾌한 증상의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VR 멀미는 눈의 피로, 방향감각 상실, 메스꺼움 등을 느끼고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은 VR 몰입을 방해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VR 중재를 받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R 개입 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우울증이 감소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R 멀미를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SSQ 척도가 있다고 합니다. 요인 분석 모델을 기반한 SSQ 점수는 전반적인 시뮬레이터 질환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로 척도 점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VR 개입 후 설문지를 통해 심리 척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실시간 측정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VR 멀미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기술적 접근 방식이 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클래스 간의 데이터 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데이터 불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의료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셋 내에서 발병률에 따라 클래스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소수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들은 다수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보다 오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확도가 높더라도 재현율 또는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클래스 중 어느 클래스의 데이터 수를 조절하느냐에 따라 언더샘플링 기법과 오버샘플링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SMOT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SMOT는 KN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소수 클래스 임의 표본을 중심으로 K개의 최근접 이웃을 합성하여 선형 연결 구조 사이에 합성 표본을 생성합니다. 이때 소수 데이터 중 특정 벡터, 즉 샘플과 가까운 이웃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 차이에 0과 1 사이의 난수를 곱합니다. 그 후 두 개의 특정 기능 사이의 선분을 따라 임의 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설계에서 SAD를 위한 VR 중재의 첫 번째입니다. VR 세션, 심리 척도 평가, 현장 자율 생리적 신호 데이터 측정이 포함되어 설계했습니다. 실험은 총 6번의 VR 세션과 4번의 심리 척도 평가가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 불안 상황에 대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포함된 VR 치료 세션을 완료했으며 VR 중재는 대면하여 개별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실험은 VR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참가자는 여러 명의 비플레이어 캐릭터가 있는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여기서 비플레이어란 참가자가 가상 환경의 회의에 참여하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콘텐츠는 도입, 핵심, 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었고 도입 단계에서는 참가자가 아바타를 선택하고 VR 기기를 조작하여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연구 설계의 두 번째입니다. 참가자들은 워밍업 세션을 수행했고 핵심 단계에서는 대학생들이 서로를 소개하는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는 개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참가자들은 핵심 레벨의 난이도를 쉬움, 중간, 어려움으로 선택해 치료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쉬운 레벨에서 VR 중재를 시작했고 두 번째 세션부터 참가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어려움에 따라 원하는 난이도를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이때 비플레이어의 캐릭터 반응은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VR 개입 중 텍스트 및 오디오로 SAD에 대한 인지 및 행동 안전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입니다. 본 연구는 총 4회의 VR 세션 동안 생리적 신호 데이터를 측정하고 VR 치료 후 심리 척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데이터는 독립 변수로 추출되었고 SSQ는 모든 치료 세션 동안 평가되었으므로 모든 세션에 대한 현장 생리 신호 데이터가 추출되었습니다. HR 및 GSR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HR 및 GSR 측정 값에서 0 미만의 값은 이상값으로 간주합니다. 이상값을 제거하고 이동평균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노이즈를 줄였습니다. 여기서 이동평균이란
말 그대로 어떤 것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동하면서 구해지는 평균을 뜻하며 일정한 부분 집합의 평균값 계산으로 인해 값의 전반적인 변화 흐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측정에서 데이터 레이블링과 전처리입니다. 심각한 그룹과 심각하지 않은 그룹의 특정 불안 증상을 분류하기 위해 K는 2를 사용했으며 여기서 K는 분류할 클러스터의 중위값입니다. K-민스 클러스터링에서는 사용자가 군집의 수를 결정하면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하이퍼파라미터 K의 수에 따라 그룹화됩니다. 각 특정 불안 증상과 VR 멀미에 대해 K-민스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중증 그룹과 비중증 그룹의 레이블링을 합니다. 중증 그룹을 나누는 ISS 컷오프 값은 48점, 11점, 9점, 10점, 16점 이렇게 구성되었고 PERS 컷오프 값은 41점 총점으로 17점, 27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SSQ의 경우 각 카테고리에 대한 응답 점수의 합을 통해 K-민즈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심각도를 분류했습니다. 중증 그룹을 나누는 컷오프 값은 9점 총점으로 7점, 8점, 4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리학적 신호 데이터 설명입니다. 불안과 관련된 현장 생리적 신호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박수와 GSR을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여기서 GSR이란 강한 감정의 순간에 발생하는 피부의 전기 저항의 변화입니다. 그 후 전처리를 통해 심박수와 GSR이 측정되지 않았거나 함수값인 구간을 제거하고 2초 간격으로 이동 평균 방법을 사용하여 노이즈를 줄였습니다. 각 현장 생리 신호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선형회기 계수, 최대 차이, 피크 비율 및 평균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기법에 대한 설명 첫 번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기, 랜덤 포레스트, 라이브 베이즈 분류를 수행했습니다. 중요한 변수의 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RF 모델은 과적합을 방지하여 모델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NB 분류 모델은 각 클래스에 속하는 특징의 확률을 계산하고 노이즈와 결집값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조건부 확률 기반 분류 방법입니다. 이는 훈련 시 데이터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예측을 위한 추정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32개의 샘플 데이터는 부족하여 각 섹션별로 세분화한 후 SMOT 방법론을 사용하여 환자 데이터를 증폭했습니다.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로도 합리적인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도, F1 점수, AUC를 계산했습니다. RF를 제외한 모든 머신러닝 모델은 훈련 데이터셋의 오버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훈련 테스트 데이터 분할 후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했고 예측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RF 모델에 대해 5배 교차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예측 과정에서 중증 그룹과 비중증 그룹의 샘플링은 훈련 테스트 데이터 분할을 위해 계층화되어 동일한 빈도의 중증도를 보장했습니다. 결과 부분입니다. 전체 VR 멀미의 심각도를 분류한 결과 F1 점수는 0.7059점, 매스컴 그룹은 0.4, 안구운동 그룹은 0.6667, 방향감각 상실 그룹은 0.636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스컴 그룹 하위 도메인의 분류 성능은 0.94로 가장 높은 AUC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VR 멀미 심각도 분류에서 특성 중요도를 본 것입니다. 각 유형별 VR 멀미 심각도 분류를 위해 특성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하위 영역에서 GSR과 관련된 생리적 신호 데이터가 필수 변수로 선정되었습니다. VR 멀미 증상의 모든 하위 도메인에서 HR 관련 기능이 두 번째로 중요한 변이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실시간 자율 생리 신호 데이터 길이를 가진 C계열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예측 모델의 독립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2개의 생리학적 데이터 샘플로는 머신러닝 모델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32명의 참가자의 중재 데이터만 사용하여 세션별로 데이터를 나누고 부족한 데이터는 SMOTE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완하여 데이터를 늘렸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을 통해 레이블링을 위한 분류 그룹에 대한 컷오프 값을 생성했고, 이는 모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레이블이 없는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특정 불안 증상과 VR 멀미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의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반 예측을 위해 HR과 GSR을 사용했으며, 이는 생리적 각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제안한 모델을 통해 VR 치료 중 SAD 관련 심리 증상과 VR 멀미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중재는 환자의 수능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다른 VR 멀미 하위 도메인 증상을 더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시간 측정 요소를 개발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실시간 자율 생리 신호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사 결과를 예측하면 기존의 설문조사 기반 방식에 비해 주관적인 개입이 덜 필요합니다. 또한 실시간 자율 생리 신호를 통한 증상 평가는 개인 맞춤형 VR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상호작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과적 증상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와 그 해결입니다. 예측 모델에 실제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증 그룹과 비중증 그룹의 규모가 다양했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셋을 조작했습니다. 참가자 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더샘플링 기법은 고려하지 않고 소수 그룹의 오버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여 분류기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그중 SMOT 방식으로 불충분한 데이터를 추가 생성했습니다. 아직 정신의학적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최신의 기법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적은 샘플로도 충분한 질 좋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향후 연구에서 뇌이미지 데이터를 합하여 멀티모달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